소년보가 미국에서 보니까 매국행위를 하고 있더라. 예,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미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다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다가 자기가 감옥에 갔다라고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한 달 동안 막 여러 미국의 정치인들 상원 하원 막 트럼프까지 만나고 하는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게 지금 언론에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가 미국의 팟캐스트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팟캐스트를 출연해가지고 정부를 비판해서 자기가 5개월 동안 독방에 있었다. 감옥에 있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낳았는데 뻔히 트럼프를 만나서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내가 정부를 비판했더니 나를 감옥에 가뒀다라고 미국에서 한국의 상황을 자기가 이제 알렸다는 건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감옥에 갔던 거는 불법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간 겁니다. 그 부산 교육감 선거할 때 선거법, 교육자치법 위반, 교육감 선거 전에 그 후보를 불러다가 자기랑 유튜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어요. 근데 처음이 아니야. 여러 번 반복해서 했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대선 후보 김문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이미 그리고 그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고 전과가 있는데 또 그런 거예요. 또 그랬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죠. 웬만해서는 그걸로 구속 잘 안 시킵니다. 근데 소년보가 자꾸 이러니까 구속이 됐던 건데 정부 비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까지 받은 상황인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건 뭡니까? 이재명 정부를 욕하는 거잖아요. 소년보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감옥 갔다 와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거는 어떤 책에서 나와 있길래 그 책을 인용한 거예요. 책을 소개한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트럼프를 얼마 주고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을 휘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 올림픽공원 올공 세력이나 국민의힘 장도격이나 왜 저러나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얘가 제일 문제예요. 얘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중국이 무슨 대선에 개입해서 자기를 떨어뜨렸다고 하질 않나. 유권자 정보를 빼갔다고 하질 않나. 유권자 정보를 중국이 해킹해서 빼갔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중국이 미국 선거 시스템에 들어와서 당선인을 바꿨을 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CIA도 없고 FBI도 없고 그런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세계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 사람입니다. 백악관에서.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번에 지금 주미대사 주한미 대사로 오신 분, 그 여자분, 그분도 좀 이상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극우들이 지금 득세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트럼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트럼프 같은 사람은 나중에 전범재판소에 회부를 해가지고 종신형을 한번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쩡하게 있는 남의 나라 아무리 그 나라가 인권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폭격을 한 다음에 잡아오고 이란도 지금 무기 ICBM이나 무기가 없는데 핵탄두도 없는데 그냥 가서 침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세계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번 돈이 작년에 2조 5천억인가 벌었다고 하면서요. 대통령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돈벌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당연히 탄핵당하고 감옥에 더 했겠죠. 예. 근데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이나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개인정보, 그 대통령으로 취득한 비밀정보를 가지고 돈벌이라고 코인으로 돈벌이래요. 김남국은 코인 그거 거래하다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탈당하고 겨우 지금 또 다시 근데 그분도 참 우여곡절이 깊죠. 다시 국회의원이 또 됐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보니까 이분이라면서요.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목사님 이름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되게 간단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얼굴을 봐도. 이게 같은 얼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폴라 화이트라는 이분이 이제 목사래요. 여성 목사인데 트럼프의 영적 고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복음주의 백악관을 잇는 핵심 인물이다. 그리고 트럼프주의자라고 합니다. 트럼프주의자고 이 폴라 화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세습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전형적인 미국의 물질주의적인 사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영적 고문이 맞죠. 보면 네가 그렇게 돈벌이 대통령의 로서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죠. 트럼프의 최측근 종교인이고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됐을 때 취임식을 축도를 했고 백악관에 복귀해서 현재는 신앙사무국 백악관의 신앙사무국의 수석 고문이고 정치적인 영역, 종교 영역이 엄청 크고
2021년에 통일교에 와서 통일교 행사에서 한학자를 극찬하기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나경원도 만나고 이영훈 목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복음주의,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뭐랄까 약간 종교로 뭐 이렇게 관리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폴라 화이트라는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소년보 같은 사람이 가서 트럼프를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뭐 부정선거 세력이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소년보 짱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역시 아직도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보내서 윤석열을 구하러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율이 대한민국 국민의 많게는 한 40%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난리가 났을 때도 김문수가 대선 지지율 득표율이 40%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내란이 일어나고 아무리 뒤집어져도 30에서 40%는 그냥 깔고 간다. 민주당은 어렵죠. 민주당으로서 대통령 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아무리 망해도 한 30% 이상은 그냥 먹고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죠. 소년보 목사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내가 정부에서 탄압받아가지고 우파하다가 탄압받아가 간방도 갔다 왔다 그러고 또 가서 온갖 거짓말 했다고 하는데 이 만남에 대해서 국무부도 몰랐대요. 이건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돈 받고 백악관 투어 시켜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일단 트럼프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만날 수 있고요. 지금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보수 개신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쪽하고는 우리 극우 쪽하고 굉장히 좀 끈끈하게 뭔가 연결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당연히 미 국무부는 모르죠. 왜냐하면 공식 라인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공식이 아니면 우리도 공식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 줄을 대가지고 또는 내가 트럼프한테 뭐 기부금을 많이 내가지고 트럼프를 따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 부분을 다 신경 써야 됩니까? 어떻게 다 신경 씁니까? 윤석열이가 밤중에 심심해서 미네르바 가서 술 먹고 오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네르바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거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언론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왜 극우 목사인 소년보가 가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느냐. 왜 가가지고 없는 얘기 지어내가지고 우리 정부를 궁지로 모느냐. 당신 매국노다. 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소년보와 트럼프의 만남을 조명해야지. 이 기레기들은 또 그쪽 편에 서가지고 야 정부 니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제 어떡할래 큰일 났다. 지금 남의 나라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년보가 과연 우리나라 언론에서 마치 무슨 뭐 정치적 외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행사나 뭐 회담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의미가 있냐라는 걸 보면 당시 참석자가 있어. 참석자가 소년보 목사가 갔고 부인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장남하고 차남이 같이 갔어요. 얘들 다 교사인 가족들이 갔어? 가족들이 단체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배석했다는 사람도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 신앙사무국이라는 게 있군요, 백악관에는. 신앙사무국 국장. 그리고 아까 얘기한 론 맥코이 목사. 그래서 이 론 맥코이 목사의 주선으로 신앙사무국 수석이 자리를 잡았고 소년보도 자기 식구들 데리고 가갖고 저기 가서 만남을 하고 기념사진 찍어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하고 또는 대한민국에 연관되는 국제 정치나 외교적인 부분 안에서 무슨 대표성을 가진 만남이겠냐고. 그리고 이 만남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를 집어준 거야. 국부를 갖다 그게 지 돈이에요? 결국은 신도들이 헌금한 돈일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서 이 사진을 찍고 와갖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버렸을 거냐고. 그리고 이것들을 물고 그걸 갖고 무슨 뭐 한미 관계 안보 현안에 부담이 되네 어쩌네. 아니 이게 무슨 안보하고 부담이 돼? 소년보가 얘기를 해갖고 손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핵잠수함 추진은 없는 일로 해야겠는걸? 전작권 추진은 하지 말아야겠네? 라고 할 만한 파워가 있어요? 소년보가 그만한 대가를 이게 뭐
우리한테만 유리하다고 트럼프가 핵잠수함 만들라고 승인해주고 전자권 던진다고 하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외교 절차인 거잖아. 저는 손현보 이 목사 또 고발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미국 팟캐스트에 나가가지고 정부 비판했다고 독방에 소감됐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왔어요. 이 새끼는 어디 출마를 해야 이걸로 갖다 고발을 하지. 아니 원래 뭐냐 구속된 사유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불법 선거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미국 가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니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아휴, 진짜 우리는 내 외부의 적과 같이 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진짜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정가가 있는 만남입니다. 이게 25만 불에서 85만 불 정도가 정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내면 누구든 만나주는 거예요. 돈 주면 만난다니까요. 특히나 요거는 각 부서가 있어요. 요건 신앙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사무국을 통한 만남 정식 대가는 약 2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5천에서 11억 정도의 돈을 내면 누구나 만나준다는 거예요. 백악관 입장에서는 꿀이지. 이거 한 30분 만나주고 사진 찍어주면 11억이란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사진값이. 게다가 이거 이용해가지고 또 우리 정부한테 뜯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뭘 뜯어내? 아니 그러니까 감히. 협상 카드로 뭔가 슬쩍 얘기를 던져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트럼프나 백악관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특히 손현보 원죄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개혁 마지막 판에 가서 밝혀야 되겠지만 당시 이재명 대표 관련한 테러 피습 사건 때 세계로 목사 교회 장로가 실제로 벤츠로 그 당시에 갑자기 가해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진성을 실어다 줬고 숙소까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특검거리가 되고 그에 대한 재조사가 일어나게 되면 손현보 목사도 그 조사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재명 대통령이 무서운 거겠지.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일어날지 무서운 거겠지.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벼볼 데가 없으니까 트럼프까지 만나서 인증사진을 찍은 모양인데 만일에 조사가 시작되고 당신이 이재명 당대표 테러의 핵심 관계자여서 그러면 트럼프가 오히려 더 성질낼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언론은 대한민국 국익에 정반대되는 얘기만 쓰고 있고요. 90%가 딸딸 뭉쳐서 김민석 당선돼야 된다라고 풀로 세팅을 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얘네들의 종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트라우마 내지는 발작 증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실컷 돌아다니세요. 거기 들어가는 돈 80만 달러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 돈이 아깝네요. 손현보는 도대체 트럼프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걸 왜 비밀로 하는 것도 되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희한한 게 말이야. 어떤 그런 뭐 전체 대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뭐 비밀 첩보 조직도 아니고. 아니 손현보가 네. 힌트는 줬어요. 네. 자기도 얘기를 하고 싶대.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먼저 공개를 하기 전에 자기가 또 공개를 해버리면 이제 다음번에 또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식 루트를 통해서 트럼프 쪽으로 간 것 같진 않아요. 국무부도 몰랐다 그러죠? 국무부가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트럼프도 사진 찍고 나서 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본인이? 내가 보니까 찍어놨어. 제가 소년보했다고 누군지 몰랐는데. 그 화이트 콜라 화이트라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백악관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 행정부 때 신설한 거에서 뭘 맡고 있는데 이 양반이 종교비서관 같은 거죠? 우리로 따지면 종교비서관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국의 극우 쪽, 또 개신교 쪽 해가지고 루트를 이렇게 이제 하나 봐. 근데 저게 보통 정식 경로를 타고 들어갔으면 당연히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라든가 네. 이런 쪽, 미 국무부 쪽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화이트하우스를 들어가는데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루트를 탄 것 같지는 않고 요 폴라 화이트 쪽을 탄 것 같아. 뒷구녕을 팠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이제 비공식 채널로 이제 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비공식 채널로 들어갔으면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만 요거 내고 들어갔다. 돈 들여서. 그리고 트럼프는 분명히 공짜로 사진을 찍어주지 않는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강력하게 의심되는 네. 지점이죠.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트럼프 돈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목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공식 석상에서 나는 이런저런 부분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불가능했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노린 것도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별로 대화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놓고도 네. 아무것도 안 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웅성웅성하게 만들잖아. 그리고 손님보고 와가지고 나 트럼프 만났다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 이것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싶어요.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 나 누군지 모르고 사진 찍었다. 그냥 관광객인 줄 알았다. 그러면 한마디 해주면 진짜 깨끗 그럼 이런 쓰는 거 그렇지. 야, 환불해. 환불 안 해주지 트럼프가. 트럼프 캐릭터상 네. 한번 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네. 이렇게 해서 보고 많이 냈네. 야 그래. 그럼 한 30분 내줄게. 그래 들어오라 그래. 네. 근데 이제 이거밖에 안 냈어? 야 5분. 5분.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 내가 않았을까? 사진만 찍어라 빨리. 내가 봤을 때 약간 턱걸이로 사진 한 장값만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왜냐면 세계로가 물론 돈 많겠죠. 돈 많은데 뭔가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도 약간 인상적인 액수여야 시간을 내줄 텐데 인상적일 정도로 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다고 또 너무 간과할 수는 없는 게 어쨌든 개신교 네트워크라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보수라고 하기도 쓰기도 싫지만 그런 굉장히 강하게 어떤 우리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긴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쪽에 그 미국 쪽에 있는 보수자들이 우리 쪽에 이제 뭐 극우주의자라고 저는 말하려고 싶은데 사실상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 그 뭐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윤호경 주장하는 사람들 다 연결돼 있고 이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지? 맥코이 목사라고 개신교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 부산에 와서 자기 연설도 했어요. 세계로 교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와 이 정치의 뭐 분리라고 해야 될까? 이 의미를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분리의 의미가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거기서 가르치고 갔어요. 사실 정반대인데. 굉장히 근데 이거를 그 맥코이 목사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쪽 그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를 포함한 겁니다. 한미 극우 계시고. 네, 극우 교수기들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정치적이나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신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실상 교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놓고 나서 뭐 정치적 관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손현보 목사가 이번에 실제로 처벌을 당한 거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라 종교적 탄압이라고 엉뚱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트럼프와 소년보 일가의 만남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파급력. 안 그래도 우리나라 극우 음모론 세력이 지금 활성화돼 있으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국민의힘까지 올라타 있으니까. 사실 제일 큰일 난 건 전환길 아니에요? 아 지금 뭐 전환길 씨이 신경 쓸 전환길이래. 겨를이 아니고 저기 전환길 아니 그 목사 위에 손현보? 아니 뭐 아니 정광훈? 정광훈. 아 정광훈은 또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죠. 그래 전광훈하고 소년보는 또 대결 국면에 있지. 정광훈이 지금- 나한테 돈이 좀 딸리나 봐. 그러니까 근데 정광훈도 돈 졸라 많을 텐데. 아니 근데 이 그 폴라 화이트라든가 맥코이 목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는 뭐 세계로 소년보 쪽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쪽이 원래 더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여의도 순복음 쪽입니다. 맞아요. 조용기 쪽. 네. 처음에는. 예, 그렇게 돼가지고 다 이제 그렇네. 이 소년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훈하고는 완전히 좀 맥이 다른 거고 전광훈은 손 닿기가 어렵죠. 저쪽에 접촉하기가. 네.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정통성도 없고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돌발적인 어떤 그런 네. 존재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아마 이게 국무부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려면은요. 여기 지금 뭐 폴라 화이트가 신앙 사무국 수석 고문이긴 합니다만 내가 고문이니까 여기 손현보 씨 오세요. 이렇게 이런 루트는 그럴 리가 없어. 불가능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국무부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국무부가 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가가 딱 드러나는 거야. 폴라 화이트가 됐든 누가 됐든 뭐 보수 기독교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손현보 만나고 싶다고? 이거 이게 들어오는 거야. 국무부도 모른 채 그냥. 그렇지. 그거 자체가 환장할 일이 입장료 있는 거 알지? 그 성의를 보여봐. 개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건 상상입니다만. 네, 문제는 그래서 폴라 화이트를 굉장히 트럼프가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최측근이고 문제는 외교 공식 라인, 국정 공식 라인을 무시한 채 그 극우 개신교 네트워크 사람들을 폴라 화이트를 통하면 트럼프를 무조건 만난다. 이게 루트가 이제 하나 확인해 준 거예요. 거기다가 저쪽을 이거는 통해야겠구나 이렇게.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청탁 관계나 네트워크 관계, 권력 관계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하는 관계로 되어버렸거든요. 실제로 우리 총리가 만났을 때도 폴라화이트를 통했다는 게 맞아요.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트를 계속 이용을 네. 하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가 회담을 하든 공식 미팅을 잡든 간에 이거는 외교부라든가 이 공식 라인이 있습니다. 뭐 주한미 대사라든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사관 통해가지고 외교부 통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뭐 이를테면 지금 청와대 누구 만나려면 양가무라한테 얘기하면 되더라. 그러면 이게 비공식 채널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이러면 이제 개판되는 거죠. 엄청 나라가. 문제죠. 이게 공식 라인과 이런 사적 라인, 특히 극우 개신교 사적 라인이 사실상 지금 뒤섞여 그렇죠. 있는 상태라는 게 공식 국정 뭐 정상회담이 됐든 고위급 회담이 됐든 공식적인 외교 라인에서 해야 될 회담과 사적인 청탁, 아주 나쁘게 말하면 청탁.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돼 버리는 게 트럼프 행정부라 우리가 걱정하는 건 소년보 뭐 만나봤자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특히나 네. 그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인데 전 그렇죠. 세계에서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인데 그 나라의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특정 종교가 그렇게 그냥 대놓고 로비스트처럼 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바로 이게 여기가 미국이 그냥 카톨릭 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개신교 교회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 한 곳에만 종교가 정해진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인데 거기 특정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그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김민석 전 생각해보면. 총리가 총리로 있을 때 어쨌든 트럼프하고 잠깐 만났잖아요. 그건 달라요 얘기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총리야. 근데 화이트하우스를 들어갔을 때 트럼프를 잠깐 볼 수 있느냐. 그 힘을 화이트 목사를 통해서 빌린 거거든요. 문고리 권력이라 그러죠. 고루트를 통해서 네. 빌린 거예요. 근데 소년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총리는 목사야. 그냥 목사야. 우리 총리는 심지어 그 공식 라인을 다 거친 다음에, 거친 다음에 이제 문고리인 폴라화이트를 건드린 그렇죠. 거고. 트럼프랑 잠깐 만날 수 네. 있느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화이트를 이용을 한 건데 소년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직통이에요, 직통. 지금 폴라화이트를 통해서 그냥 직통이 돼버린 거예요. 백악관도 다 모르고 있다가 저 사람 어떻게 들어갔다 온 거야? 그치. 폴라화이트가 공무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쟤 뭔데 저길 들어갔다 와 이렇게. 나는 이제 소년부가 여기에 돈을 썼건 시간을 썼건 정성을 쏟았건 간에 본전을 뽑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아 세게 이 뽑죠. 사진으로 제대로 당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물론 트럼프가 소년부를 한번 만난 것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를 압박하는 뭐 채널이 늘어난다거나 이럴 위험까지는 느껴지지 않지만 걱정되는 건 소년부가 설치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가지고. 근데 소년부가 국내 설- 정치적인 파급이죠. 소년보가 설칠 수 있는 국내적 토양도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미셸 스틸이 들어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요. 아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네. 실제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제 그런 어떤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을 믿는 분들이 자기 근거 얘기를 할 때 보면 이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가 얼마만큼이나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이고 이런 거 하나로 밑도 끝도 없이 쓰는 거 죄송해요. 근데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믿어요. 그냥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한 말씀이니까 저는 부정선거를 믿어요.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소년보라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1대1로 얘기 나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가면 황당하지만 힘이 엄청나게 엄청 실려요. 무서워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바보가 되는 사람이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동혁. 얘는 지금 미국을 가서 2억을 썼니 3억을 썼니 하지만 누구를 만나는지 뒤통수- 보좌관도 못 만나고 갔는데 뒤통수만 찍어 왔잖아. 뒤통수 찍어 오는데 우리 돈으로 세금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어. 근데 물론 여기도 돈을 썼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많이 보는데 결국에는 어디를 통하면 트럼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이 루트를 이 선수는 정확하게 안 거잖아. 소년보는. 그렇지. 오히려 장동혁이 한번 찾아갈 수도 있겠다. 소년보를. 뭐 그거야 뭐 이미 장동혁 국민의힘이 소년보하고 손잡았던 건 지난 그렇죠. 대선부터 손을 잡았고 대선부터 손을 근데 이제 잡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응은 뭐냐면 사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소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라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이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봤었을 때는 아무리 그게 무슨 트럼프 아니라 110년대 교회가 아니더라도 봤었을 때 야 어디 부정선 가는데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파가지고 저기 선거판을 뒤집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 상식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믿어줘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가요 실제로는. 소년보 목사가 그래서 트럼프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략 예상은 가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맥코이 목사 그러니까 미국 극우 개신교에서 또 이름이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하고 트럼프하고 만날 때 이 사람이 배석을 했어요. 맥코이 목사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트럼프 만난 바로 다음날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영상이 있어요. 소년보 목사가 맥코이랑 같이 방송을 찍은 거예요. 그 맥코이랑 백악관에서 같이 맥코이가 만난. 운영하는 팟캐스트.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소년보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지금도 영상이 있습니다. 뭐 이거 우리 흔히 들었던 가짜 뉴스예요. 네. 이재명 정부는 좌파 정부라서 중국 북한하고 친하고 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재명 정부 비판 좀 했더니 나를 구속했다. 감옥에 가두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허위 주장이지만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트럼프에게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교회 탄압한다는 식으로
또 한미 관계를 악화시켰을 우려가 근데 있다. 이제 저 정도 가서 이제 이른바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왔잖아. 그러면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교정을 해야 되는 게 레거시 미디어가 해야 되는 해야 역할입니다. 근데 별로 안 해요. 한겨레가 몇몇 언론 있습니다, 빼놓고는 한겨레가. 별로 안 하고 저게 무슨 이재명 정부가 뭐 어떻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년보가 들어갔다 나온 거는요. 부산시 교육감 선거할 때 이선수가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선관위가 고발했어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에요. 당선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랑 상관이 없다니까? 사실 저는 약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공시 외교 관계에는 영향 미치기 어려울 텐데. 그리고 또 미국의 극우라고 불리는 그런 일부 개신교의 미국 신도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북한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속기 쉬워요. 네.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은요 같은 주장을 해도 잘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그래서 그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이게 그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개신교인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교회 다니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확연하게. 아 그럼요. 확연하게 안 믿어요. 저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일상적인 문제는 사람이. 얘네가 이제 극우랑 손을 잡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도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의 문제는 아니죠. 아닌데 크게 늘지 않겠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 지금도 지난 네. 대선에서도 어쨌든 김문수를 뽑는 사람이 40% 되는 거고 그치.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걸 활성화되어 있는 극우 세력이 개신교에 뭔가 뿌리를 두고 있다. 그 개신교의 네트워크 얘네가 올라타는 그렇죠, 게 그렇죠. 짜증 그렇죠. 나는 거고 근데 그게 얘네가 별로 안 나올 거야. 얘네가 국힘을 먹어서 그렇죠.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국힘은 항상 이 교회 쪽에 항상 굽신굽신 해왔거든. 왜냐면 그렇죠. 표를 맨날 몰아주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근데 나는 오히려 걱정하지 않는 건 뭐냐 그러면 트럼프가 나중에 기억 안 난다 그럴 것 같아.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아니 뭐 그냥 들어서 사진 찍어 난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름을 누구였지? 뭐 이럴 거야. 트럼프가 요새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죠. 왔다 갔다 해, 진짜로 어제 실제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암살 위험 때문에 무슨 짐칸에 탔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 진짜 웃기다. 네. 진짜. 영화 아니 무슨 찍었던데? 스파이 영화를 했던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진짜 걱정스러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첩보가 있어서 진짜로 그치,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그래서- 있는데 아니면 약간 패러노이드라고 했잖아. 이 이렇게 새끼 쇼맨이야. 쇼맨을 나중에 이렇게 한단 근데 말이야. 잠깐만 이런 식으로? 진짜로 첩보가 있었으면은 과연 안 탔지. 경호 당국이 짐칸에 태울까? 그럼. 야, 짐칸에 탄다고 더 안전하니? 보신 분들 특히 못 보신 분들은 뭐냐면 정상적인 통로로 들어갔다가 뒷구멍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네. 짐칸으로 또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에어버스원을 안 타고. 경호 당국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네, 웃기잖아. 말이 안 되죠. 나는 근데 이것도 그 약간- 에어포스원에는 그 이른바 화이트하우스 출입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트럼프랑 같이 간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 너무 근데 뭐야 도대체. 다른 이제 수송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했다는 건데 저는 만약에 어떤 그런 테러 위협이 있다 이러면은 안 뜨죠. 그렇지 아예 안 가는 게 맞는 아예 거야. 안 대한민국 뜨지. 수준이 아닌 거지 사실. 아니면 진짜 전투기 한 10대 띄워가지고 같이 호위해서 그쵸.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당연하지. 그 짐칸에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진짜 쫄았다. 센 척하지만 진짜 쫄았다. 두 번째는 진짜 쇼 그냥 한 거. 제가 봤을 때 쇼예요. 쇼를 했으면 이렇게 공개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약간 저 봉우리 말대로 약간 제정신도 아니고 좀 이상해 보여. 그 집단의 쇼를 한다는 게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이 맞아. 엉망진창인 그러니까 거다. 쇼라고 해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뭔가 일관성이 쇼라고 없잖아. 해도 이상해. 근데 이게 쇼가 아니기라고 얘기하기 또 너무 웃겨. 왜냐면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닐지라도 경호 시스템은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소년보 목사 만난 것도 사실 걱정을 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소년보 만난 건 별로 걱정 안 해. 저것도 제목 저렇게 뽑아줄 것도 아니네. 기상천의 위장술. 위장술이 뭔가 아니죠.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잖아. 저 쫄보지, 쫄보 저기. 중앙일보 기자도 제가 볼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래. 무슨 위정술이야. 그냥 트럼프 쫄았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제목이 아예. 아무튼 참 아니, 걱정됩니다. 예. 일국의 대통령이 그 무슨 테러 위협 정보 그러니까. 니네 짐칸에 숨어서 저 정도면은 진짜 긴급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오히려 우리 긴급 그냥 상황. 영화 얘기지만 저런 상황이 가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그런 데서 쫄면 안 된다. 당당하게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목숨 걸고. 아니 그리고 짐칸에 타다고 더 안전하냐고. 일단 근본적으로 짐칸에 타면 더 안전해. 누가 그래? 더 위험하면 더 위험했지. 장난하냐고. 그쵸. 그리고 니네 세계 최강국이라며. 그래 그 이미지 어떡할 거야. 이란 따위는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간다며. 뭐 그런 새끼가 쫄아가지고. 씨. 이런 사람이 지금 국제 정세를 휘두르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인류의 네. 비극이야. 인류의 네. 비극 진짜. 자,